소유권의 취득 원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에 나와 있는 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지난주에 오른쪽 2번 부합은 가볍게 설명드렸죠. 세 번째 무주문 3점은 지금 별 의미 없습니다. 자, 1번을 오늘 가장 기본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법 245조 제1항에는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한 필지에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가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을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가? 이 1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합니다. 이 요건들이 전부 엔드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점유하는데도 갑이란 자가 전혀 항변하지 않았다면 이 갑과 같은 자를 권리에 잠자는 자라고 말해요. 파란 거는 시험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로마법 이래로 유명한 법권이요. 법적인 경언을 말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법을 전공하면 가장 이것부터 배웁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몇 주 강의합니다, 교수들. 법을 배우고 나면 막 싸운다고. 왜?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막 다툰다고요.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조만숙의 경지로 올라가면 다투지를 않아요. 모든 것들을 법대로 처리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왕따됩니다. 되도록이면 화해하고 화합이 되면 그게 더 이상적이에요. 말로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자가 있을 때 그때는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만 해 다툴 수밖에 없지만 안 다투고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무지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법원이 있어요. 이게 엔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하여 그리고 소유의사를 갖고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도 을이 갑이 단 한 번도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 하나만 깨뜨려지면 시효가 중단돼 버립니다. 19년 11개월 29일이 지났어.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년 돼버려요. 갑이 나타나서 을의 엉덩이를 탁 걷어차 버리면 시효 중단돼 버려요. 19년 11개월 29일이 흐른 것이 제로가 돼버려요. 없어보여. 다시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쉬워요. 쉬울 때도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다고. 그럼 일반인이 바라볼 때는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인다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장기간 동안 이런 형태로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일반인이 볼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 것처럼 보여? 을처럼. 그래서 권리의 외관을 중시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 해서 누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점유하는 을에게.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해마다 이 부분을 강의하면 쉬는 시간에 꼭 한두 번 오십니다. 직간접적으로 내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형인 이유가 설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 36년이 있고, 그리고 동족상잔이 일어났거든. 전란통의 관공서가 폭격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공문서가 거의 대부분 화재로 소실돼 버렸어요. 또는 땅문서, 논문서를 지고 피난가다가 폭격을 맞아 사망한 사람도 많아요. 일반인의 관념 속에는 땅이 놀고 있으면 혹 주인 없는 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다고. 밭을 갈기 시작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효를 완성하는 케이스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법률이 발달된 유럽은 학습 다 끝났습니다. 이미 백수십 년 전에 학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단 며칠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MD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인데 20년 동안 계속하여 점유해야 됩니다. 예. 소유이사를 갖고 점유해야 돼. 자주요. 타주 점유에서는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평온하게 점유해야 돼. 폭력에 의한 점유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연하게 점유해야지 엄밀에 의한 점유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 중에 앞 시간에 했던 하자 없는 점유 중에 두 개가 빠져 있잖아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는 요건이다 아니다? 여기에 선의 무과실은 없잖아요. 요건 아닙니다. 선의 무과실 점유는 요건이 아니라는 말은 이와 같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갑이 자기가 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 점유해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를 이해를 하시고 시효를 완성하면 곧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245조 제1항이 등기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등기해야만 무엇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이 (245조 제1항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되겠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무엇하라 규정하고 있다. 등기하라고.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인데도 무엇하라 규정하고 있어. 등기하라고. 이걸 민법 187조의 예외라고 말해요.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등기해야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다고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인데도 245조 제1항에서 무엇이 하라고 되어 있다고? 등기하라고. 이게 민법 187조의 예외입니다.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시효를 완성한 자는 아직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시효를 완성한 상태에 이 점유자가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란 형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국부적으로 접근해도 이미 등기가 됐다면 등기 청구권이란 말은 별 의미 있다 없다? 없잖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는 등기 전에 가지는 권리잖아 이거요. 됩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등기가 돼버렸다면 등기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효를 완성한 자가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해야만 한다? 등기까지요. 그 말입니다.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보자. 한 세 가지 사건 해볼게요.
첫 번째 사건. 좌측을 끌고 옵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일정 시점부터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그리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도래하였다. 소유자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시효 완성자인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현재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는 시험에 물어볼 논점이 없어요. 지금 하는 건 1, 2월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1, 2월에도 시시하게 생각하면 빨리 하고 가버릴 거예요.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럼 두 번째 사례 해볼게요.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거든. 다 알고 오거든. 그분들한테 계속 맞출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하는 동영상을 보고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아이 또 한다 또 한다 이 얘기하거든요. 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 아는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현재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효 완성 전입니다. 시효 완성 전 일정 시점에 갑병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더 이상의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병이다? 갑이다 병이다? 그럼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도 누구고? 이 시간적 흐름이에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고? 현재 소유자도 누구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에 논점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문에 등장할 만한 것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져도 취득 시효는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만약 중단이 되면 10년쯤 지나서 소유자가 달라져서 중단이 돼버리면 10년 점유관계 없을 묻자 제로가 돼버린 게 중단이에요. 이건 중단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점유할 때 소유자가 달라지면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을이 몇 년만 더 점유하면 돼? 10년이요. 중단이 되면 다시 20년 점유해야 돼요. 중단이 안 된다고.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도 병이고 현재 소유자도 병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 을이 현재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의 논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것만 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일정 시점부터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래했다. 근데 문제는 시효 완성 후입니다. 시효 완성 후 일정 시점에 갑병이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이지만 갑이지만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병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무엇이 논점이다? 이 세 번째가 논점이에요. 항상 논점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시험의 논점은 되겠습니까? 네.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면 이 법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수십 개예요. 근데 시험의 논점이 되는 것은 한 7, 8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의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1, 2월 달도 눈치 보고 잘하면 생략할 것입니다. 안 되면 이건 한 번만 더 할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전제하의 논점을 풀어낼 거예요. 3월부터는. 예. 그래서 지금은 왜 그 논점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인지를 입문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자가 점유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도 갑이고 현재 소유자도 누구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지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도 누구고 병이고 현재 소유자도 누구고 병이고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은 있지만 현재 소유자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것들을 1월부터 분석할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단독 소유, 무엇이 공동 소유인가?
물건이 하나가 있다면 소유권이란 권리는 한 개입니다.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 동일한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둘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데 소유권이란 권리는 하나지만 농자자 소유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단독소유요.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공동소유. 되겠습니까? 예, 그 중에 공동소유예요. 이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 공유가 중요해요. 10분을 출제하면 9분을 공유해서 물어봅니다. 간혹 공유만 자꾸 물어보니까 식상한지 합유를 한번 물어봤다가 총유를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다. 되겠습니까? 공유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물건 하나를 2인 이상이 소유함에 있어 공동소유예요. 공유는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예요. 이런 거 암기 안 합니다. 인문 과정이니까 한번 할 뿐이에요. 이런 걸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오늘날 모든 현대 법률은 로마법에서 유래가 됐고 로마 시대 당시에도 법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정신세계는 별로 발달한 게 없습니다. 정신세계가 별로 발달한 게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배우고 플라톤을 배우고 공자, 맹자를 배우고 앉아있다. 수천 년의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아요. 정신세계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법률도 제법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거예요. 되겠습니까?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입니다. 민법은 그 지역 주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백성민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선진국이거든.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아주 선진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신감이 팽배된 사회. 자신감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도 어떻게 발달해가고 있다. 개인주의로. 근데 그 당시에 갈리아 지방에 있는 게르만족들은 아주 미개해요. 불안해. 무지하면 불안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불안하잖아. 똘똘 뭉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법률도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집단적인 법률 관계가 발달한다고.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되겠습니까? 그 중간 소유 형태가 무엇이다?
합의예요. 이런 개념 시험 아닙니다. 한번 하고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꼽아낼 게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유와 합유는 아주 비슷해요. 공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월달에 공유와 합유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인문 가정용어는 아니니까 합유는 빼버렸잖아. 교재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종류는 시험에 거의 잘 묻지 않아요. 비법인 사단의 그 재산의 소유 형태가 무엇이다? 총유입니다. 종중이나 문중이나 교회 등의 재산의 소유 형태가 무엇이다? 총유란 총유예요. 그럼 공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형태가 무엇이다? 공유예요. 지분 비율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형태가 무엇이다? 공유다. 그러니까 공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총유는 가장 집단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이란 개념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중간 소유 형태인 합유도 지분이란 개념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유의 지분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지분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달리 말하면 소유권의 양적 일부를 말해요. 그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어떤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토지 한 필지가 있다면 일불일권주의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A가 소유하고 있다면 혼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유? 단독 소유예요. 그럼 이 토지를 가을명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A와 가을명이 매매하고 있어요. 그때 A가 매도인, 그 다음에 가을명이 매수인. 왜 이렇게 매매했는가? 예를 든다면 토지의 시가가 10억 가량이에요. 근데 갑도, 을도, 병도 이 토지를 매수는 하고 싶지만 10억이 안 돼요. 10억이 안 돼서 갑이 7억, 을이 2억, 병이 1억을 출자해서 매수했다.
그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하나를 이렇게 나눈 거라고. 비율은 제 마음대로 예를 들었습니다. 소유권 하나 전체 10으로 봤을 때 값은 얼마를 7을, 을은 얼마를 1을, 병은 얼마를 1을. 이 소유권 하나의 양적 일부가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의 합은 얼마가 돼야만 한다. 지분의 합은 얼마가 돼야만 한다. 1이 돼야지. 1이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든 건 10이지만 분모가 10이니까 10분의 11이잖아요. 이런 걸 지분이라 말하는데, 지분이 무엇이다? 소유권의 양적 일부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소유권 하나를 불량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다? 지분이라고. 지분의 합은 1이 돼야 돼. 이것도 다 지분입니다. 네. 소유권 하나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다? 공유라고. 이 공유는 공동 목적이 없어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공동 목적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합유는 공유와 비슷한데 공동 목적이 있다고 배울 거예요. 예를 들다면 가벌명이 이 토지를 매수하여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공동 목적이 있다면 합유가 될 수도 있어. 그냥 단지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이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은 무엇에 불과해? 공유에 불과하다고. 되겠습니까? 네. 그때 이 공유의 본질은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공유의 본질이야. 그리고 공유물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무엇이다? 공유라고. 그럼 단지 토지 소유권 하나를 이와 같이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가벌병이 있다면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자기 지분을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에는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팔아버리면 돼. 가령 병이라는 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정한테 팔아버리면 갑을이 모르는 순간에 공유자가 갑을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한다고. 그럼 나중에 합유는 비교한다는 말은 합유는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공유는 지분이라, 종류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건 지분 처분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란 물건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애초에는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하기 싫으면 갑 또는 을 또는 병이 이 토지 쪼개자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공동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공유의 본질이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누구든지 공유물 쪼개자 하고 주장하는 게 무엇이다? 원칙이다. 그 다음 합유는 공유가 아니니까 지분이란 개념은 있지만 지분 처분 자유롭게 못해요. 합유물은 합유자 간에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유물을 마음대로 쪼개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나중에 1월달에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란 지분 처분을 논할 수가 없고 총유물을 쪼개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점은 어디에 맞추는 것이다? 공유에. 공유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안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만. 뭔들 안 어렵게 너만 정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씩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합격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가장 멋있는 합격이에요. 항상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 시험의 성격은 아주 쉬워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자수하면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락 없이 평균 60이 쉽지 않습니다. 부담을 준다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너무 열심히 하시면 수석 안 하면 내년에 또 만나야 돼요. 해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일부는 조금은 버려버려도 돼. 다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 자,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건 단독 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건 공동 소유. 그 중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시고 물건 하나를 2인 이상이 소유함에 있어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란 말은 공유자 간에는 이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공동 목적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 단지 소유권 하나를 지분의 비율로 나누어 갖고 있는 소유 형태가 무엇이다? 공유라고. 그래서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누구라도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팔아먹을 때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요. 그냥 팔아버리는데 어느 날 그래서 갑이 자기 지분을 팔아먹고 나면 얼병이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등기부 보니까 공유자 달라져 있어. 공유자 달라졌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공동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하기 싫으면 이 공유물을 쪼개자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공유자 간에 공동 목적은 없고 단지 지분 비율로 소유권 하나를 나누어 갖고 있는 소유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의 본질은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공유물이란 물건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야만 무엇이다? 공유다. 그럼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합유와 총유는 이런 본질이 있다 없다? 없다. 공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분이란 개념 자체는 이게 지분인데 갑의 10분의 7, 을의 10분의 2, 병의 10분의 1 이게 지분인데 지분이란 개념은 소유분의 양적 일부에 불과하다. 소유분의 양적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 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지 않다. 갑은 어디 10분의 7을 을은 어디 10분의 1을 병은 어디 10분의 1을 하고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어요. 공유의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소유권의 양적 일부에 불과하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잡혀야 나중에 공유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 알아들으셨죠? 네. 거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파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쉬다가 용익 물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